한국과 일본은 2년 넘게 무역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 기업들에게 벌금을 물렸었고, 일본이 그에 반대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필요한 물건들만 쏙 수출 금지품으로 만들어버렸던 일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로 노재팬 운동에 돌입하여 유니클로 및 여러 일본 기업들의 재정을 빈사 상태로 만들었었죠. 기억하시나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구호 말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며 불매운동을 시작한 결과 일본의 여러 한국 진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죠. 제발 불매운동을 멈춰달라. 우리는 일본 정부와 연관이 없다 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 국민은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 노재팬 운동을 이어나가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진 못하였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주도록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도 초창기 무역전쟁 때처럼 강한 정책을 이어가지 못했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게 따라왔었습니다. 또한 무역뿐만 아니라 서로의 교류도 그랬습니다. 무역전쟁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 여행 가는 비율이 70% 이상 급감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아무리 나라끼리 사이가 안 좋아도 70%가량 갑자기 여행하는 인구가 줄어들기는 힘들다고 한국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한바탕 세계가 감탄했었는데요. 그 일로 인하여 일본 도쿄, 신주쿠, 대마도 등 한국인 관광객에 의존하여 살던 지역들이 파산에 놓여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각 일본 지역 상인들이 왜 자꾸 우리 정부는 한국을 건드느냐, 한국인들의 성격을 알지 않느냐 하며 정부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정부는 본인들이 돈 자충수로 인해 한국과는 더욱 멀어지고 일본 시민들에게도 혼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주쿠의 한 일본 상인은 외국으로 달려가 한국을 그만 도발하고 우리가 저지른 일은 명백히 사과를 하고 더 이상의 외교 마찰을 거두자 이미 한국은 우리가 무시할 수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우리와 같이 가야 하는 큰 존재가 돼버렸다고 시위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나날이 관광산업에 몸을 담근 일본인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던 와중 얼마 전 일이 터졌습니다. 일본 관광지에서 한 한국인이 밥을 먹으려 들어갔는데 어서오세요 라는 따뜻한 말 대신 주인장이 조센징이 또 왔네 라고 일본말로 혼잣말을 중얼거린 것이죠. 하지만 일본 식당을 방문한 한국인은 일본에서 직장을 다닌 지 8년이 넘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바로 주인에게 방금 뭐라고 하였느냐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장은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빈정거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식당은 관광지 쪽의 식당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손님들도 있었는데요. 한 명은 베트남 사람, 한 명은 스웨덴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 둘은 주인장이 조센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주인장과 한국인의 언쟁이 높아지자 그 주변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상인들도 그럴 리 없다. 이 식당의 주인장은 좋은 사람이다. 라며 옹호를 하였습니다만 결국 말싸움이 끝이 나지 않자 CCTV를 확인해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식당 주인의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결국 CCTV를 확인하고 모든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덩달아 그 한국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 아닌 마케팅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이었고 SNS와 여러 사회망으로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식당 주인을 나무라며 당신은 지금 우리 지역 상권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라며 불같이 화를 내었고 결국 식당 주인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며 제발 이 일을 한국인에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인은 이 일을 공론화시키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이번에 공론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인들에게 불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인들은 스스로 더 이상 이곳을 방문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후에도 그 지역 상인들은 매일매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자기 상권을 검색하며
한국에서 나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인 대마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마도에서도 무역전쟁 초기 때 일본 상점에서 한국인은 받지 않겠다는 패가 많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것을 본 한국인들은 정말로 대마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마도 주민들은 수입의 70%가 급감하고 현재 다시 한국인 관광객을 들이기 위해 한국을 사랑한다는 선전 포스터까지 만들어 배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자 일본의 일각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시죠. 우리는 정말 한국인 관광객을 그저 소소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오지 않으니 어떻게 되었는가. 상인들의 수입은 80% 이상이 감소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역전쟁인가. 이런 무의미한 기싸움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자행한 일로 벌어진 일이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한국에게 밀리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상인들 몇 명 죽는 것은 앞으로 될 일본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라. 당신 같은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한국을 불법 식민지화하고 난징 대학살을 일으킨 것이다. 나와 같은 일본인이라는 것이 역겹다. 너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한국과 틀어져서 좋을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기껏해봐야 한국에 몇몇 가지 수출품을 수출하여 돈을 버는 것이 다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은 다 우리나라 기본 산업에 필요한 물건들이다. 한국에서 물건 수입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에어컨도 만들지 못한다. 대마도의 경제는 이미 박살이 났고 회생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원래 대마도는 한국 땅이었는데 한국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진짜 화해의 장으로 나가서 한국과 속 시원하게 악연을 끝내자.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같이 갈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북한, 중국을 우리가 혼자 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너의 말에 동의하지만 대마도라는 우리 영토를 주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은 매국노인가. 어떻게 우리의 땅을 조선에게 넘기자고 할 수 있나? 차라리 전쟁을 하자. 이제는 한국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음을 모르나? 한국은 세계 군사력 7위 국가이다. 라는 등의 반응으로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을 강제 노역시키던 일본 기업들이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일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전범 기업들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영업을 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 한국에게 갚아야 될 빚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이슈였습니다.